자,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분석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기업이라는 정말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그 화려한 이야기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이게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이 대한전선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심장에 그러니까 전력을 쉼없이 공급하는 필수 동맥이라는 건데요. 이 한문전이 지금 대한전선을 둘러싼 시장의 모든 기대감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요,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 시장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칭찬할 때가 종종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 너도 나도 IT 기업을 외치던 그 모습, 또 2010년대 차화정 랠리 때도 비슷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와 현실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네, 우선 시장이 왜 이렇게 대한전선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이야기가 되겠죠. 이른바 전력망 슈퍼사이클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그냥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랑 맞먹는 전력을 그냥 빨아들이는 말 그대로 전력 괴물이죠. 기존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왕복 2차선 국도를 갑자기 16차선 고속도로로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이 거대한 공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재가 바로 초고압 케이블인 겁니다. 그럼 대한전선은 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를 좀 보시죠. 지금 당장 필요한 초고압 교류 송전, HVC 기술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중요해질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같은 미래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케이블만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바다 밑에 직접 깔아주는 특수 선박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죠. 그리고 그 기술력은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주 잔고가 무려 3조 6,600억 원. 이건 뭐 사상 최대치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은 확정된 미래 매출이라는 뜻이죠. 이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흥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에 널리 알려진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돋보기를 딱 들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가끔 진실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KB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2026년 대한전선의 예상 실적입니다. 보시면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무려 28.3%나 성장할 거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죠. 수주잔고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숫자만 보면 뭐 당장이라도 투자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막대 그래프, 영업이익률입니다. 과거 평균 2.5%에 불과했던 이익률이 작년에 3.5%로 오르더니 내년엔 4.5%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물론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늘어나니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눈에는 이게 가장 큰 허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은 참 희망적인데 제 계좌는 왜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이익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전선이 뛰고 있는 이 운동장, 이 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죠. 현실적인 경쟁과 이 산업 고유의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LS전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떡 버티고 있죠. 화면 왼쪽의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도전자의 입장이라면 오른쪽의 LS전선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모두 갖춘 챔피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에서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맞붙었는지를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금방 알 수 있죠. 대한전선이 이 시장의 유일한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원자재인 구리 가격 변동성. 원가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수익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둘째,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몇 달만 지연돼도 실적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 과정에서 생기는 실행 리스크. 공장을 짓고 인력을 뽑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돈이고 시간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한전선에 기대하는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 바로 배당입니다. 이 약속 역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6년 예상 배당 수익률 5.0%. 와, 정말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5%짜리 배당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성장성도 있는데 안정적인 배당까지 준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5%라는 숫자가 우리 통장에 실제로 찍히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그 이익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대규모 프로젝트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과 장부에 찍히는 시점의 차이가 꽤 큽니다. 당장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해저 케이블 공장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나서야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과 또 현실적인 리스크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져올 구조적인 성장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싸다는 거죠. 저 역시 이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그 방법의 문제겠죠. 자, 그럼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실전 투자 전략을 3단계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저라면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하나의 게임 플랜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입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믿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1차 목표가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인 33,000원 근방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구리 가격의 추세적인 변화, 그리고 경쟁사의 대규모 수주 발표 같은 뉴스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대한전선 투자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화려한 스토리 뒤에 숨은 실적 부진에 가치 함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 혁명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데이터와 전망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결국 기업의 가치와 우리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겠죠.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현명한 선택이 관건이네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였습니다.